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일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해양 광물 자원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로 심해 5,000m에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해저 로봇이 최근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신 홍섭 박사님 모셔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축하합니다. 그 해양 탐험 로봇 미네로 1370m에서 성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 로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미네로라는 이름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그 미네랄, 광물을 뜻하는 미네랄과 로봇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RO를 합성한 이름입니다. 네, 우리 국문으로는 미네로가 그 미래로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미래를 여는 로봇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 듣는 사람이 그렇게 기억할 것 같지 않군요. 보다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 재원을 보면은 가로가 6m, 세로가 5m, 높이가 4m, 무게가 무려 28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거운 이런 물체를 제작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미네로 채광 로봇은 그 심해저 망간 단계를 상용적으로 생산하기 바로 직전에 실제로 이러한 기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로봇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것까지는 그 결과가 실제로 상용화가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네로는 연간 30만 톤의 망간 단계를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을 갖도록 설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저면을 주행하면서 앞에 놓인 그 망간 단계를 이제 친화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채취하기 위해서 폭도 넓어야 되고 또 해저의 연약 지반을 자유롭게 주행하기 위해서 주행 성능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에서부터 원격 제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또 소요되는 동력도 뭐 마력수로 따진다면 730마력 정도 되는 그런 고성능 로봇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크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채취하는 거 우리나라 바다에서 채취합니까? 아니면 저기 태평양에 가서 채취를 하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가 태평양에 우리 독점 광구를 갖고 있습니다. 태평양 어디쯤에요? 하와이에서 동남방으로 한 1,500km 떨어진 해역을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94년도에 국제 해저기구로부터 그 세계 7번째로 그 우리 독점 광구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 셈이군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외 경제 영토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광구의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육지 면적의 4분의 3 정도 됩니다. 즉 75,000평방킬로미터. 엄청나게 넓군요. 아주 넓습니다. 그 해저기구로부터 우리가 임대 돈을 주고 그걸 구입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공해기 때문에 국제 해저기구는 어떤 돈을 받고 파는 그런 기구는 아니고요. 그 심해저 광물자원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라고 국제해양법에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 공동의 유산이 어떻게 그 인류를 위해서 잘 써질 건가를 위해서 국제해저기구가 이제 충분히 탐사를 하고 개발 역량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체들에게 개발권을 이제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채집된 광물은 국제해저기구로 가는 건가요? 우리가 가져오는 건가요?
저희의 소유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국제해저기구에는 일정의 이제 로열티를 지불하겠지만은 거기 부존되어 있는 모든 광물은 우리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 홍 박사님, 미네랄 로봇은 해저 5,000m에서 이제 광물을 채취한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도대체 어떻게 채취를 하는 겁니까? 어떤 원리로? 예. 아마 쉽게 생각하시면 그 방 안에서 많이 쓰시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청소 로봇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로봇이 이제 방 안에 모든 이제 구조를 파악하고 저희가 스스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먼지를 이제 채취하는 건데요. 청소 로봇의 경우에는 공기를 흡입해서 그 먼지를 빨아들이지만 물속이기 때문에 미네로는 물을 흡입해서 해저에 있는 망간 단계 덩어리들을 채취를 합니다. 물을 빨아당겨서. 네. 그래서 나중에 물은 이제 도로 내보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망간 단계라고 말씀하시는데 망간은 우리가 뭐 들은 바가 있지만 망간 단계가 무슨 뜻이죠? 예, 단계라는 말은 그냥 덩어리라는 뜻인데요. 예, 망간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망간 단계라는 것이 최초로 발견된 거는 1868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양 탐사선인 챌린저 호가 4년간 이제 해양 각국의 해저를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76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세계 모든 바다의 해저에는 다량의 망간 단계가 있다라고 밝혀냅니다. 망간 단계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테니스 공만한 덩어리들인데요. 그 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광물이 망간이기 때문에 망간 단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하지만 망간뿐만 아니라 이제 구리, 니켈, 코발트, 그 외에도 뭐 몰리브덴, 백금 이런 희귀 금속도 많고요. 또 미량의 히토류까지 포함하고 있는 다금속 단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아주 주목받는 해양 광물 자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바다 밑엔 노다지군요. 바로 맞습니다. 근데 망간이라는 그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망간은 그 효용이 어디에 주로 쓰는 겁니까? 구리는 뭐 전선에 쓴다 그러면 망간은 망간을 가장 많이 쓰는 그 데가 제철소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연간 수조 원의 망간을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꼭 필요한 광물이군요. 근데 망간의 경우에는 육상에도 많이 있어서 그 망간 단계에 들어있는 망간은 경제적 가치가 육상의 망간 그 광상보다 적지만 구리, 니켈, 코발트는 육상의 광산에 있는 그 광석의 함유량보다 한 1000배씩 많이 있습니다. 함유량이. 그래서 그 기술이 좀 완성이 된다면 금명간 그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홍 박사님 조금 전에 코발트도 채취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발트라는 게 색깔이 그렇게 짙게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코발트 바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코발트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코발트는 이제 모든 걸 태워보면 자기 금속 원소의 색깔을 내는데 아주 코발트빛을 냅니다. 그래서 코발트라고 아주 합니다. 지중해 그 파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색. 그게 코발트군요. 이 코발트가 광물 자원의 이름이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과문에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무인 그 해저 탐험 로봇을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세계 최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심해 해저 탐사 로봇 수준이 나라 밖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나라가 또 앞서 있습니까? 탐사 로봇이라든가 자원 개발 로봇이라든가 로봇은 여러 종류의 이제 미션을 갖고 있는데요. 미네로가 갖고 있는 그런 임무, 심해저 광물 자원 채광 로봇으로 따지면 뭐 감히 뭐 부끄럽지만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이 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저 로봇은 심해저 광물 자원 채광 로봇을 불과 뭐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경쟁을 아주 심하게 했었고요. 마침 그 선진국들이 그 한 20, 30년 전에 실증 시험들을 많이들 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로봇의
그 기술도 당시의 네. 기술은 상당히 이제 원격 제어 수준에 네.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의 그 연구개발의 성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네. 목표를 심해저 광물 자원 채광 로봇 개발이라는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정의를 했고요.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수한 연구원들이 한 10년 정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홍 박사님처럼 우수한 아닙니다. 연구원들. 저는 네. 연구 책임자일 뿐입니다. 네, 네. 저희 팀원들이 아주 노고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로봇은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해 로봇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앞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본은 산업 로봇 쪽에서는 세계 최강국이고요. 최고죠. 예. 근데 일본이 저희보다 먼저 네. 그 실제 실증 시험까지 했습니다만 네. 당시의 기본 계획이 스스로 이제 움직이는 네. 자항식 로봇이 아니라 네. 배에서부터 끌고 가는 끌어서 이제 채집하는 그런 견인식 네. 장치를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결정한 것이 결국은 이제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겠죠. 초기에 기본 계획이 로봇 네.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이 네. 지금 로봇 경쟁에서는 저희한테 뒤재진 네.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로 우리 바다 얘기를 하는데 해저 로봇 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해저 탐사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까? 해저 이말리를 읽으셨나요? 예, 제가 바로 그 소설 때문에 네. 지금의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저희 형님이 육사 다녔을 때입니다. 네. 육사에서 외출을 나오면서 네. 막내 동생한테 책을 한 권 사다 줬어요. 네. 그게 이제 해저 이말리입니다. 줄 베른의. 네. 그 소설을 읽을 때 저는 그냥 물속에 들어간 것 같은 네. 그 환상을 가졌어요. 네. 잠수함을 타고 또 네. 잠수함을 막 공격하는 대왕 오징어들 와서 격투하는 모습들이 막 그랬었죠. 그랬죠. 네. 그 이후부터는 계속 물속이 좋았습니다. 네. 물속이. 네. 그래서 대학에서도 해양공학을 전공하게 되고 네. 유학 갔다 돌아와서는 네. 이렇게 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이제 네. 참여하게 됐죠. 네, 그 운명이라는 게 묘한 것 같은 저도 그 어릴 때 해저 이말리 줄베른의 뭐 15소년 표류기 열심히 읽었는데 네. 저는 전혀 뭐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았는데 박사님께서는 이름에도 물과 관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그냥 섭섭하게도 외자로 지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홍섭인데요. 네. 제 성에도 넓으롱자 삼수변이 있고 네. 섭을 이제 건널 섭자를 주셨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삼수변이 있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팔자가 큰 네. 물을 건너 다녀야 되는 그런 팔자를 타고난 것 같습니다. 예, 큰 물을 딱 네. 떨어지는군요. 네. 네, 서양 속담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은 언제나 험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되게 이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에 평생을 이제 걸고 매달려 오셨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뭐 지나고 나니까 네. 어려웠던 것들이 다 즐거웠던 추억으로 변해 있긴 합니다만은 네. 제가 처음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된 네. 94년도만 해도 국내에서 만간 단계 하면 이름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네. 그만큼 뭐 그 저변이 전혀 없었고 네.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한 인프라는 전무했었고요. 네. 그 상황이 돼 보니까 그 막상 시작은 해야 되는데 네. 그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내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인터넷도 별로 없었고 네. 또 이메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일일이 그 외국의 서적들을 네. 보고 팩스도 보내보고 네. 편지도 쓰고 해서 연락을 이제 취했습니다. 그때 다녀본
그 기관 수만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유럽을 방문했을 때 제가 7박 8일인가 이제 일정으로 프랑스, 네. 독일을 쭉 이제 돌았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 매일 다른 호텔에서 잤어요. 네. 양쪽에 이제 짐을 가득 들고. 빡빡한 스케줄이군요. 예. 그 중에서 한 이제 KSB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를 가만히 보더니 어떻게 자기를 알고 왔냐, 한국에서. 네. 그걸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이야기를 이제 한 1시간 나눈 다음에 자기 그 책장을 탁 열더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연구 자료를 모두 저한테 줬어요. 아마 희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일맥상통하고 서로 네. 그 남이 아닌 그런 네. 그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왜 심해 로봇을 성공해서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홍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국은 그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네. 노력하고 있고요. 네. 중국이 최근에 2가지의 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나가 네. ROV라고 하는 ROV는 네. Remotely Operated Vehicle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건 탐사, 원격 탐사, 예, 원격 탐사 무인 네. 잠수정이 되겠죠. 네.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지아올롱이라고 네. 수심 7,000m까지 네. 잠수할 수 있는 유인 잠수정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이 6,500m를 들어갈 수 있는 잠수정을 갖고 있고요. 유인 네. 잠수정. 네. 미국도 6,000m 들어갈 수 있는 유인 잠수정을 갖고 있고. 유인 잠수정 사람이 타는. 예, 사람이 네. 타고 있는. 근데 이제 중국이 도발적으로 네. 우리가 7,000m를 들어갈 수 있다 해서 네. 새롭게 개발을 했죠. 네. 그것은 이제 해양의 자원을 두고 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서로 기술적으로 네. 경쟁하는 그런 네. 마당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분야는 아직 손을 대지 않은 유인 잠수정의 경우에 네. 그 해양수산부가 네. 개발 계획을 갖고 지금 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부터 네. 그 유인 잠수정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네. 기본 설계를 위한 그 사업이 연구개발 사업이 네. 착수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미네로가 이번에 수심 1,370m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임무를 끝냈긴 하지만은 많은 고비가 남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2015년에는 2,000m 해저 실험에 약 300억 원에 넘는 예산과 준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만 이렇게 홍 박사님이 하시는 이 프로젝트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어떤 것들을 좀 극복을 하고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기술적으로 먼저 극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 2015년에 수심 2,000m 해저에 있는 실제 망간 단계를 시험 채광하는 것입니다. 네. 시험 채광을 위해서는 저희가 개발한 미네로를 네. 첫 번째 사용해야 되겠고 네. 미네로가 해저에서부터 망간 단계를 채집을 하게 되면 미네로는 바로 연결된 유연한 파이프를 통해서 버퍼라고 하는 중간 네. 저장소까지 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네. 버퍼에서부터 그 해상의 선박까지 수직으로 이제 양광 펌프가 네. 물 이제 빨아 올려서 망간 단계를 해상의 선박까지 올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와 같은 전체 채광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300억 원씩 네. 소요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우리가 늘 이제 잠수함 북한의 뭐 잠수정 잠수함 때문에 늘 이제 경계 의식을 늦추고 있지 않는데 우리 그 잠수함이라든지 그 해저 방위 산업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수중의 로봇 기술은 사실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네. 거의 모든 기술들의 총합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중 음향 기술은 소나라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소나는 수중의 이제 항법을 위해서 네. 필수적이고 네. 수중 항법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에 해당됩니다. 아, 수중 내비게이션이 되겠고요. 네. 그 말은 이제 적함이 아니면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 영해로 들어왔을 때 소나를 통해서 그 네. 탐지를 하는
네.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공통으로 갖고 있게 되겠죠. 네. 아울러 전자통신, 재료, 그 해양공학 모든 기술들이 네. 그 국방, 방위 기술에 아주 쉽게 적용돼서 네. 그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게 꼭 우리나라의 미래에 또는 국가 안보에도 꼭 필요하다 뭐 이런 프로젝트라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 앞으로 박사님 이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향후에 하고 계시는 무슨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포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상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 단계가 어떻다는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고요. 네. 첫 번째 연구개발자로서는 2015년에 계획되어 있는 실제 통합 채광 시험, 네. 수심이 2,000m니까 아주 깊은 바다에서 시험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에 이제 가장 저의 당면 목표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와 같은 대규모 해양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 시추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없고요. 네. 정작 이제 외국에서 그런 배를 빌려 써야 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네. 그 앞으로 1, 2년 동안 아마 그 일을 준비하느라 네. 그 많이 이제 속을 썩일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고 한다면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상업화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그 심해저 광물 자원이 상용적으로 개발할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자그마한 포부고 네. 또 그렇게 된다면 뭐 우리 인류 문명사에도 네. 우리가 필요한 광물을 네. 심해저에서 얻었다라는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아주 가슴이 뭉클한데 박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수영은 잘 하십니까? 예, 바다에서 뭐 아주 생존할 수 있을 정도. 네. 잠수 능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잠수를 못해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어려운 주제였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어느 정도는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양 광물 자원의 선점 해저 로봇의 개발은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자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여는 기회일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기술 개발로 미래에는 대한민국도 자원 빈국이 아닌 자원 수출국으로서 우뚝 서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